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받아보고 나서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우리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꼰대 얘기입니다. 정식 지금 제목이 당신이 꼰대가 된 이유인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려면 싸가지를 얘기해야 되고 꼰대는 피해야 되는데. 호딩 업체 미팅 잡으란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너 진짜 잘리고 싶어? 인턴은 못 자를 거야? 직장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폭언은 기본. 이 같은 사람을 보고 꼰대라 명명하는 한국 사회. 당연시되던 상명하복의 시대는 지났다. 안 들어. 친구 안 들어. 저는 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당돌한 캐릭터 펭수에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는 요즘 사람들. 개인의 자유와 취향 존중을 외치는 젊은이들. 조언이라 생각하는 어른들과 꼰대질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소통법을 생각해보는 시간. 붓다 인사이드 17회. 당신이 꼰대가 된 이유. 예,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꾸 이제 표정을 살피게 되는 게 내가 저 젊은 친구들한테 꼰대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눈치가 있는 사람 이상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내가 꼰대 같다 뭐 이런 걸 좀 스스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애들한테는 꼰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자식하고 관계되고만요. 기대가 많으면 더 요구하고 참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어차피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만 아무래도 자식은 객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또 이제 맞습니다. 네. 권위주의 이제 이 전통의 영향 때문에 부친이나 이렇게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거든. 그대로 이제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꼰대가 이제 전승되는 형태. 어떻게 보면 뭐 유교 시대에는 전 국민이 이 꼰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서 뭐 남의 자식 아무 관계 없는 길에 지나가는 그렇죠. 젊은이라도 뭐 잘못된 거 보면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어른들은 좀 행복하셨죠. 요새처럼 여꼰대가 없으니까. 오늘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 교수님 그 꼰대 테스트 예, 그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꼰대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방송 주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권하셨다는 책이. 그 책에 2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꼰대 테스트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는 되게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야 꼰대가 아니고요. 하나 이상이면 무조건 꼰대예요. 하나 이상 있으면 야. 예. 한정은 객관스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몇 개 정도나 체크되셨나요? 요게 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꼰대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게 한 20문항 되나요? 18문항이요. 18문항.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개입니다, 2개. 오. 제가 읽어볼까요? 2개밖에 안 되니까. 꼰대 테스트 중에 제가 이제 체크한 항목이
젊은이들이 노력은 안 하고 세상 탓만 한다.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불평불만자다. 개발 이런 시대를 항목이에요. 사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예. 옷차림, 가정, 연애 등 후배의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준다.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지침인데 개인의 취향침인데 아, 그렇군요. 이것도 꼰대에 속하는군요, 이게. 네, 저 두 심각한 개. 꼰대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테이스트. 아, 답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물어보면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안 물어봐도 안 물어봐도 안물 안 이렇게라고 이제 해주는 아. 그런 경우입니다. 예. 저는 아니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3개 반 정도인 것 같은데, 야유회 점심시간 회식 등의 개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단체가 뭘 하기로 했는데, 거기 빠진다든지 개인 행동을 한다든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나면, 서열부터 확인하고, 서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거는 이제 반 정도만 서열은 하긴 해요. 그런데 서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목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너만 했을 때 왕년에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가끔 해요. 가끔 특히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는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물건 안 애들은 굉장히 자주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건을 안 아낀다든지, 뭐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난다든지, 어떤 부모에 대한 태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한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한테 가끔 화가 난다. 이게 이제 사실 화가 자주 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이제 별 차이 없는 후배는 그런데 새카만 후배가 이 대들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몇 개세요, 그래서? 네 개, 3개 반 정도. 3개 반. 아니 저는 교수님이 3개 반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 들어오기 전에 했을 때 서로 4개씩 이렇게 시작하니까 나는 3개 반이에요 이러면 아까 그 서열 때문에. 이거 서열은 그건 명백히 약간 상도덕이 반인데. 없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일단 스님 4개란 말씀이셨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들어보니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4개라도 이게 해당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한 5개는 거저 먹었습니다. 이게 뭐 정시 출퇴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나 회식 야유회 뭐 휴가 뭐 제가 새벽 예불 안 나가시면 정시 출퇴근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아니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상대적으로 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테 잘 나갔었던 사람임을 알려주고 싶다. 이게 저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위치에 있으면 난 이거 꼰대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세요. 꼰대 이걸 제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하고 자신의 인맥을 과신하고 싶다. 과시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거 좀 체크했으면 좋겠네. 근데 체크하려도 인생이 약간 비감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빼고도 4개? 그런 걸 빼고도 4개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의도점을 해서 한 번 더 죽이자는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것들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면 안 됐는데 아마 갈 때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3.5라고 이렇게 낮추고 한 분은 자꾸 이렇게 못을 한 번씩 더 치고. 저는 확실한 거는 일단 하나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걸 강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 답을 꽤 장황하게 길게 늘어놓는 스타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촬영 전에는 보면 그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도 하나 반 합치면 2개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제 너만 했을 때 뭐 왕년에 이런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데 애들한테는 가끔씩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 잘못이나 실수를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대부분은 사과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씩은 저도 그냥 건너뛰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둘 아니면 뭐 하나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잘못이나 실수를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씩 더 생기죠.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예,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넘어가려고 꼰대화돼가는 하더라고요. 거죠. 예. 예, 어쨌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동 1등이라고 해야 될지 1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물을 제작진에서 저한테 맡겨놓은 선물이 있어요. 진짜요? 상품입니다. 야,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인데? 아니, 꼰대인 분한테 진짜. 이게 라떼는 말이야. 예.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답니다. 이게 과자로 이렇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처음 봤네. 라떼는 마리아를 말장난 같이 해서 커피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말은 이게 없네, 말. 라떼 이즈 호스. 그러니까 말이 없어. 그림에. 영어 말장난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예,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가 지금 이슈는 이슈인가 보다. 그죠? 이게 과자까지 그렇죠. 나올 정도면 야, 광고만 나 저는 이거는 정말 봤었는데 놀랬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가자마자 같이 이런 보시죠. 걸로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오늘 지금 아까 박 교수님 하신 말씀 그 정의에 따르면은 이 하나라도 걸리면 꼰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그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분은 그분이 그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 거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네. 꼰대라고 보는 거고 예. 제가 봤던 그러니까- 다른 저기에서는 뭐 한 3개, 4개 정도까지는 꼰대가 아니다. 뭐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충 답을 제가 그걸 안 해드렸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꼰대인지 아닌지를 결정 안 해드렸군요. 3개 이하면은 성숙한 어른. 어른은. 네. 그다음에 4개에서 6개 정도 되면은 또 못을 박네. 초기 꼰대 혹은 뭐 꼰대 맹아 뭐 이런 정도 아직까지 정식 완전한 꼰대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7개에서 13개 정도 되시면 꼰대 경계보인데 이제 좀 7개에서 9개는 경계주의보 그다음에 10개에서 13개 정도는 꼰대 경보 정도. 경보. 네, 그 정도 그 되고 평가가 있어요. 14개 이상이면 이건 노답이랍니다. 답이 꼰대 없답니다. 지존. 예. 뭐 전신이 꼰대. 꼰대의 화신 뭐 이러면서. 대책이 없는. 꼰대 괴물 뭐 개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14개 이상이면 노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양호한 편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정말 흥미로운 양호한. 게요. 저는 평생을 그냥 자유롭게 살고 기성 어른 스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는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너가 편한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꼰대인데 제 주변이 꼰대 받친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스님.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 저희들도 이제 꼰대 기질이 좀 있다는 건데 사실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건 관심이 틀림없는 있다고 사실이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언하는 거죠.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꼰대라고 칭하는 거고 뭐 일종의 뭐 인지부조화 아니면 뭐 갭, 계층 간의 갭 뭐 이런 건데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꼰대의 정의를 한번 좀 뭐 정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뭐를 꼰대라고 하냐 그거부터 좀 개념적이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유 교수님. 예, 특히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제 가행 일반화해서 남한테 이제 강요하는 이런 특성이 있으면 이제 꼰대다. 그게 주로 나이가 많거나 아까 여기 이제 주로 또 성별로도 남성의 그런 경향이 크거나 그게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상대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제 주로 꼰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향적으로 나이가 많고 남성이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꼰대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썼었잖아요. 저희 때도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약간 비하해서 부를 때 썼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내용이 달라지면서 일반화되니까
저희 어릴 때 꼰대란 말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처럼 흔히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기억엔. 친구들끼리 은어처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감시하거나 간섭하는 분들 그리고 또 지시하는 분들을 꼰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연스님 그 옛날에도 꼰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 꼰대의 그 어원이 뭔가요, 이게? 꼰대. 뭐 우리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원이 일본 있나요, 미덕 이게? 같기도 네?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는지는 은어 같기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담배 피는 사람 예전에 곰방대 그거를 쪼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곰방대를 짧은 그래서 거 그런 거 그러니까는 어른에 대한 담배를 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지금이야 아무나 담배를 피지만 예전에는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그 다음에 그게 권위적인 거고 그런 맞아요. 예.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식설이 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번데기, 번데기, 그래서 번데기에서 나와서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꼰대라는 용어가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을 비꼴 수는 있어도 아주 비하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비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사회적인 게 워낙 과학이 빨리 발전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게다가 초어른들이 생겨난 거죠. 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노후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보호 대상이 되는 어른들이 생기면서 그게 가속화된 거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은 일단 존중하는 게 기본이지. 그거를 번데기처럼 이렇게 주름이 많고 이러니까 그게 꼰대야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긍정적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 예.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두 분 말씀으로 꼰대의 정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어원도 밝혀진 것 같고요. 아까 저 두 분께서 그 영광스럽게도 꼰대 과자상을 받았는데 이게 참 웃어야 할지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판정상으로는 네. 꼰대 아니셨는데요. 그렇죠. 상대적인 꼰대 새싹 이렇게 판정을 해주셨잖아요. 맹아. 그 편의점에서 이제 과자로도 등장할 정도로 라떼는 말이야. 다 이해하시겠죠? 라떼는 말이야를 네. 우리 그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라떼에 비유해서 라떼 is a horse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라떼는 말이야. 말장난이죠. 영어 말장난인데 이 꼰대 단어가 드디어 이게 해외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일종의 한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늦네요. 아줌마가 훨씬 먼저 진출했던 것 같은데. 네. 지난해 9월에 영국 BBC 방송에 오늘의 단어로 꼰대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하기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답니다. 또 작년 5월에 그 주간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꼰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꼰대는 주로 나이든 남성으로서, 나이든 남성이에요.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아랫사람이 무조건 내내하길 바란다. 권위적이라는 얘기고. 예. 그리고 아랫사람으로부터의 공경은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을 젊은이들은 공유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안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한다 이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꼰대의 정의는 결국 우리들 꼰대인 당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정해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꼰대인지 한번 좀 우리가 들어보죠. 예,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일단은 꼰대라고 불리나요? 네. 제가 해당 이상이 있었던데 아까 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야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딱 문제와 함께 답도 정해주고 이대로 따라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23%로 이제 제일 많이 지적을 당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상명하복 강요하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입장 이런 것도 21%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런 어떤 분들 이게 한 1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네가 무조건 이해해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에 이제 흔히 이제 반발이 가장 심해지는 꼰대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같이 겹쳐지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행동.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아까 이제 사생활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게 내가 궁금해서 혹은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지도를 해주고 아니면은 좀 조언을 해주는 거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니까 그들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얘기 막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강요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주의적인 젊은이들에게 반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집단주의보다는 오히려 반개인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꼰대 얘기할 때 이제 집단주의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네들의 그 개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라고 하면서 반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꼰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지향적인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연고주의 이제 뭐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거 나도 인맥을 과시하고 싶어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 속에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능력도 없으면서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맥들 가지고 대충 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연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제 꼰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나이가 같은데 50대 후반에 들어섰는데요. 한 50살 넘어서면서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봐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꼰대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유 교수님 공감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봐도 틀림없는 현상이에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보시는 이 농경사회적 이 흐름을 좀 받은 사람들, 이 농경사회는 이제 노인들의 나이 든 세대들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판단하는데. 그래서 존경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화 사회, 이건 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발전의 속도가. 그리고 젊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사회고. 그러니까 그 세대, 그 사회의 배경, 맥락의 차이, 이것 때문에 꼰대라는 얘기를 그냥 정말 저절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대 감각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 자꾸 되는 거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꼰대라고 자꾸. 그렇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죠. 사실 이렇게 꼰대라고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저희 BCR 보던 것처럼 귀를 막 막으면서 막아버리는 안 들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결국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소통의 부재, 뭐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꼰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잘 이제 윗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현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꼰대라고 낙인 찍는 거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것들 중에 편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또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제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제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이 공유하는 쉐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꼰대라고 섣불리 어른들을 단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꼰대 행동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아니, 서로 1대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배경 그래서, 속에서 보면 유교 문화 속에서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일단 네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렇죠.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배운 도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이지매를 하거나 안 그러면 왕따를 시킨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좀 약한 친구가 있고 이러면 깍두기로라도 넣어줘서 같이 놀려고 했었고 그 친구는 또 깍두기도 굉장히 천진스러운 감사했죠. 깍두기예요. 그러니까는 왜 나는 깍두기야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왕따라고 하는 그게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그쵸, 부분이었는데 우리도 그게 이제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다수가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공격할 수 있고 그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서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서로 그냥 1대1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문화 배경이나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윗세대, 아랫세대가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공감할 수 없는 배경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살지, 이 정도 환경이 바뀌었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멸종했을 거다.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이면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들 사이에는 네. 그런 거 없어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꼰대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저희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박 교수님 질문은 스님 중에도 꼰대가 계시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예. 꼰대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어. 꼰대인 거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도 어른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셨다가 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저 아는 다른 스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원래 어른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어른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하의 연령층에서는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가하신 분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개인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해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는 연령층 대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꼰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적긴 하겠네요. 아니요. 많은 그 건가요? 위에 이제 아니, 위에 스님들, 지존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게 노담이네. 그분들은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뭐 조언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세월밖에 없는 그런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유교식 세대의 불교 어른들 이런 분들이 불교만이 계세요.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구조적 맥락을 보면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군사 정부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개발 독재,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적으로는 국가 독점의 자본, 이런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권위적이고 상명하복 목적이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또 명령을 해야 되고. 근데 젊은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대단히 이제 전통에 대한 의미도 대단히 약화됐고, 그다음에 전통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속, 공동체에 대한 결속, 유대, 이게 굉장히 약화되고, 그게 바꿔 얘기하면 대단히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 개발 독재 시대 이럴 때 이제 생장했던 사람들의 태도, 상명하복한다든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못마땅하고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사회 갖고 있는 구조적 배경이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구성원이나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행위하게끔 만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꼰대라는 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 가진 인격,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젊은 친구들도 뭐 그 다른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많죠. 그걸 역꼰대, 뭐 점꼰 이런다면서요? 예. 역꼰대는 이제 뭐 꼰대란 말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유달은을 꼰대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거부하는, 오히려. 아까 이렇게 하는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 역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역꼰대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소통을 거부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통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 뭐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덧붙여서 자기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네. 그러니까 여꼰대질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꼰대들이 사실은 내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거니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줘? 라고 강요하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강요하는 이게 이제 여꼰대질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외동 자녀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그런 문화가 이제 좀 사회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꼰대질이 무서워서 이제 많이 이제 눈치를 보는 나이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젊은 꼰대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서열주의 혹은 뭐 권위주의 문화들을 이제 자기들의 일상생활로 받아들인 젊은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신입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이제 하는 신고식. 거, 신고식 시키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군기 잡는 것들. 그래서 뭐 인사를 선배들한테 인사할 때는 90도로 인사해라.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대학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긴 하던데 이제 90도 인사해라. 그 다음에 말할 때는 뭐 몇 학년 누구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관등성명 대고 꼭 군대 같아요. 관등성명 대고 뭐 인사하고 말하고 뭐 문자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이제 꼰대 문화를 자기들의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이제 젊은 꼰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꼰대하고 젊은 꼰대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네요. 예,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 이제 젊은 꼰대들은 원류 꼰대들을 욕할 자격이 없죠. 아니 근데 젊은 꼰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군대 문화가 남아 있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군대가 이제 꼰대 양성소죠. 그러니까 군대가 존재하는 한은 꼰대는 멸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구조의 유교적 문화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능력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 부분에서도 꼰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가지고는 뭔가를 헤쳐나가는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그러기도 하고 같아요.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꼰대를 이렇게 대변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컨대 카카오뱅크 이걸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 묻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거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과잉 일반화해서 못하는 세대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꼰대지. 그것도 꼰대죠. 그렇죠. 정권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주제 받을 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꼰대와 싸가지는 동일하다. 꼰대와 싸가지. 그렇네요. 맞는 그런 말씀. 말씀드렸었죠. 예. 우리 꼰대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그러면 멘토겠죠, 멘토. 우리는 그렇죠. 꼰대가 예. 되길 원치 않고 멘토가 되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도 꼰대가 아니라 멘토인 원하죠. 어른을 예. 원할 텐데 이것은 그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 멘토가 필요하다라는데 뭐 공감한 비율이 상당하다 그러던데. 70% 이상이 된다라고 젊은 이제 친구들은. 예. 그 통계를 봤는데 그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젊은 친구들을 젊은 특히 시절에 이제 제일 그 고민이 삶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그다음에 뚜렷하지 그렇죠. 않다는 뜻이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없고 참 질문이 끊임없이 이제 있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찾기가 힘든 나이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실존적 좌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존한다는 건 동시에 좌절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좌절을 맞았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교과서 밖의 지혜 이런 숨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서 이제 또 살아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 최고의 지혜인 거죠. 그런 것에 의존해서 이제 멘토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어른도 필요하고 뭐 나이 든 세대도 필요하고 한 거죠. 그건 저는 젊은 세대도
반드시 이제 그런 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응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그 대목에서 유 교수님, 네. 그러면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경우엔 꼰대고 어떤 경우는 멘토입니까? 알듯 모르듯.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내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아까 네이밍, 그러니까 네이블링, 그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이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꼰대로 느끼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아, 저분은 그렇죠. 나의 멘토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멘토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말이라도 꼰대가 될 수 거부감 있고, 없게. 저는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멘토가 되고,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꼰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아니 같긴 근데 이게 한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부처님도 꼰대로 말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 꼰대. 그래서 제가 멘토하고 이게 꼰대가 한 끗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마하가섭이 슬퍼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랬을 때 이제 발란타라고 하는 승려가 뭐라 그러냐면, 잔소리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게 슬퍼할 일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마하가섭이 이거 빨리 결집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불교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꾼으로 들었던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군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읽어봐도 말씀이 많으세요. 그게 말씀 자체가 싫었던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특징이 저는 그거를 보거든요. 상대가 어떤 허접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것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말이 길어지면 꼰대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름까지 있어요. 그 발란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500지법, 율장에 510법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다른 사람들이 걔를 꼰대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역꼰대로. 저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역꼰대로 규정을 해놓는 거지. 딱 새겨서 얘는 부처님 꼰대야, 꼰대. 경우에는 이렇게. 부처님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방을 어쨌든 자비의 태도로 혹은 자비의 눈으로 이렇게 일단 대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면 받는 쪽에서 꼰대라고 안 붙이죠. 멘토라고 붙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이제 기본 태도인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발언을 할 시에 작동되는 선풍기, 선배풍 1호.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이 길어지면 AI가 감지해서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선배풍은 선배 행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배 행세를 할 때 바람을 불게 한 것이죠. 선배풍을 통해 상사들이 자신의 언행을 주의하고 즐거운 회식 문화를 만들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맥주회사 요호 브루잉의 프로젝트로 진행된 선배풍 1호. 선배풍 1호의 프로젝트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7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선배풍 1호를 작동시키고 계시진 않나요? 절에다 설치하면 저거의 뭐 강풍으로 계속 돌아요. 저 선풍이 못 버팁니다. 근데 이게 선배풍 1호라는 게 더 재밌어요. 맨 뒤에가 1호잖아, 1호. 그러면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꼰대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나 용어나 뭐 이런 문장들을 AI가 인지해서 계속 바람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런다고 안 할까요? 하는 분들은 계속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사실은 선배잖아요. 선배니까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선배인 척
해서 그게 꼰대예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있으면 회식 같은 게 저는 거의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생활들에 익숙해지면 이제 뭐 직장하고 관련된 그러한 그렇기도 회식 하고, 자리 예. 자체가 지금도 많이 붕괴되지 없어지고 있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그 부작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손실이 큰데 아까 얘기처럼 이제 정말 유서 깊은 규범들이나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달될 통로가 이제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아까 회식이라든지 맞습니다.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적으로 누누이 지켜온 쌓여온 그런 이제 규범들 혹은 지혜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게 전달될 통로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 업무 중에 공식적인 업무 중에는 그런 얘기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사실 뭐 저는 술은 잘 못하는데 술자리에서만 꼭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죠. 저도 뭐 현직 시절에 검사 회식할 때도 폭탄주를 많이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술을 안 먹더라도 그렇게 만나서 다 이제 검사들이 각자 방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뭐 회의한다고 그래야 티타임 정도 하는데 술자리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주되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죠. 유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그 회식 자리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선배가 1.7배를 더 길게 얘기한다는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필름이 끊어지면 선배가 아니고 이제 대등 관계 진짜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꼰대가 등장하는 거고 그냥 꼰대를 넘어서 변신을 하는 거죠. 드루이드족 이래가지고 뒷담화도 사실은 회식에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자 타임 뭐 그 하회 탈춤도 그거예요. 일종의 그런 용으로 만들어진 야자 타임. 네. 그 저도 지금도 이제 옛날에 현직에 같이 근무했던 뭐 저희 상사나 뭐 동료 또는 후배 검사들 뭐 다 이제 거의 다 옷을 벗었지만 만나면 그 10년 전, 20년 전에 그 실수했던 얘기 또 회식 때 뭐 했던 얘기들 아직도 그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거 꼰대 얘기를 찬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이 꼰대가 된 이유가 제목이거든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꼰대가 돼가고 있는가.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니까 하여튼 회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경향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그게 일종의 이제 꼰대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사를 보면은 꼰대 상사를 만날 때 대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시, 회피 전략. 예, 이거라는데 이 정도가 되면 참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즐거운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박 교수님 그 어떠세요?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거북스러워하는 게 기성세대는 안 그런데 인사하는 거 그죠? 그거라고 그러던데.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예, 그 인사의 저희는 순서. 당연히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걸 뭐 근데 젊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친구들은 안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뭐 아랫사람이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서로 사실은 요새는 또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안 했다고 나중에 타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업무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휴대폰을 보고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처 뭐 상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인사를 안 해? 라고 넌 예의범들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뭐 싫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른 먼저 식사 시작을 하셔야 되고 대충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식사 예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근데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먼저 밥을 다 먹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계속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내 행동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싫은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눈치를 주면 꼰대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 꼰대를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건데 꼰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처럼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시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원인이 있을까요? 두 분 사회학자시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뭐 스마트하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게 지금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기묘하네요. 그렇죠. 이제 IT 가장 스마트하지만 가장 가난하다.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들이지만 이제 이 친구들 출생이 되게 80년대 중반 초반,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IMF 사태를 겪을 때 청소년기로 진입한 친구들이에요. 가장 민감하고 좀 예민한 시기에 이제 한번 갑작스럽게 한번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또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아졌고 대충 좀 나아지는가 싶다 한 번 또 리먼 때 한 번 더 그랬었고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미래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업률도 높고 그 다음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제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일종의 불만이나 뭐 좀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좀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기기들은 편리한데 마음이 가난한 세대네 말하자면. 물질이 마음도 가난해요. 가난하고 몸도 그렇죠. 물질적인 부분도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가난하고 뭐 물질도 가난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뭐냐면 미래가 가난한 세대예요. 그게 이제 결국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사회 전체 거시적 인구 구조를 보면 54년부터 63년 여기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자녀들이 아까 80년에서 2000년 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그러네.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독 튀어나와 있어 남녀다.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많거든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시 때 뭐 이럴 때 다 경쟁이 취업 때 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도 부모들은 아주 쉽게 갔는데 이 자기 자녀들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갖고 있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일단 인구 구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 자체도 한 30년 이렇게 지나면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에 진입하는데도 취업난 훨씬 심하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막 30%가 하는 그런 이제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세대 경험인데 그 청소년기 이럴 때 IMF로 좌절 경험을 봤어요. 이건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만이 갖는 경험. 이건 적자 생존을 해야 된다. 심한 충격이죠. 이런 이제 이렇게 내면화된 학습된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계속 경쟁 가열. 이거는 뭐 입시부터 쭉 생애 전체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렇게 불만도 있고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미래에 대한 이 가난, 전망이 없고 그래서 마음, 뭐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린.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지만 그 여유가 없어지고 이제 정서가 메마르고 경쟁에 너무 이렇게 내몰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거기에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길을 못 만들어준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산업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세팅돼서 운영이 교육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은
그걸 훨씬 넘어선 앞서 있는 현실들이 왔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는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가 적당히 이제 교육 내용들이 사회에 맞춰서 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할 텐데 이 갭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 자체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도 있지만 교육이 거기를 못 쫓아갈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아, 스님, 그 펭수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연구하셨다고요? 아니 뭐 연구까지 한 건 아니고요. 성대모사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뭐 펭수가 요즘 갑자기 이렇게 막 떠서 맞아요. 그 뭐야 제아의 종도 치고 이렇게 했었죠. 탈바가지 쓰고 나오는 걸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정직한 진짜. 뽀로로와는 다른 정직한, 그러니까 뽀로로 같은 이렇게 정직한 캐릭터가 아니고 약간 막 가는 캐릭터. B급. 예. 근데 펭수처럼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펭수처럼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펭수가 뜨는 걸 보고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나한테도 세상이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뜨신다니까요. 뜨셨다니까요. 성대모사를 연습을 하고 펭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말을 잘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이런 비슷한 캐릭터로 뭐 김구라도 있었고 박명수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하지 못하는 말에 대한 뭐랄까 대신해주는 대리나이죠. 그러한 네. 기쁨인데 사실 펭수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 정도가 그렇게 강한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면 그리고 왜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종교인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그리고 씹고 싶으면 그냥 씹는 글도 씁니다. 뭘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요. 말은 상대에 대한 공격만 아니면 상대의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것까지만 아니면 저는 글이나 말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논점화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꼭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두고 계속 고민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됐다. 그 부분은 그렇죠.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공동체라든지 건전함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불교 시사 토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연설가이시고 소통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 이 현대에 계셨다면은 이런 꼰대 현상에 대해서 뭐 어떤 해답을 내리셨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어떠세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렇죠. 예. 출발점이겠죠. 꼰대 방조 5개명도 있는데 이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봐라. 그다음에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뭐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들하고도 굉장히 맞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꼰대처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겸손해질 거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이제 옳게 보는 이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는 지금 부처님 말씀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시절리나님이 무상하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공감 못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젊은 친구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어떤 스님한테 좋은 문구라 그래서 글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그렇게 자꾸 좋은 문구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꼰대입니다. 그것도 이상한 뽀사시한 사진하고 같이 오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불교가 지혜의 종교고 부탁해서 추구하시는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인데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간단해요. 그 위즈덤의 첫 번째 스텝은 사일런스고 두 번째 스텝이 리스닝이다 이런 글인데 참 좋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하고 연관지어 보면 좀 경청을 해라 뭐 이런 건데 그게 지혜라는 거죠. 사일런스와 리스닝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건 스님 볼만하더라고요. 정작 그 글을 보내신 분이 신문 가지고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이 젊은 층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말년에 큰 사건으로 돼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젊은 스님들은 나이 든 분들을 그냥 법명이나 이렇게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라. 꼭 장로나 존자라고 불러라. 장로가 이게 덕장연로라고 해서 노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이 잔소리 많은 건 동서고금 사유상한을 막론하고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입을 닫고 많이 듣는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나이 든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 어른들이 이루어 놓은 것 속에서 지금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장강의 앞물결이 결국 뒷물결이 장강의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결국은 세상은 바뀌는 거고 젊은 사람이 승리해요. 하지만 그 젊은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를 하는 표현을 또 들으면서 갈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꼰대의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 말씀에 이으면 이게 어쨌든 꼰대든 싸가지든 이 둘 간의 관계의 문제잖아. 사회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처리하는 자세. 이게 아까처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비의 자세, 태도를 일단 가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파적인 자기 입장이라든지 또 싸가지는 싸가지 입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편적 이해, 이익,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런 기본 태도 위에 아까 이제 뭐 언어의 방법,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뭐 방지 예방법에 나오는 이런 테크닉도 필요하고, 특히 저는 그 차제설법이나 대기설법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 근기나 그 사람들의 입장 혹은 뭐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설법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고 배려의 자세고,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패럴, 비유담. 그 비유담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 그 사람의 일상 경험, 가장 잘 아는 경험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득을 시켜가고, 그게 이제 저는 타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속에서 저는 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프로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가는데요. 결국 이제 꼰대의 문제가 결국 소통의 문제고, 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문제고, 뭐 지혜의 문제고, 뭐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른 세대로서 젊은이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권위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반대로 젊은이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서 왜 저분들이 저러시는지 꼭 꼰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좀 이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